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 초부터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1월 13일부터 이틀간 일본 나라현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현재 극도로 냉각된 중일 관계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점할 것인지, 그리고 한일 양국이 과거사를 넘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국 전 NHK와의 인터뷰를 통해 매우 파격적이고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바로 중일 갈등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총칼만 안 들었지. 경제 보복과 설전이 오가는 중일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철저히 국익 중심의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나라현 정상회담의 배경과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전략, 그리고 일본이 준비한 오모테나시 환대의 속내까지 상세한 분석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중일 갈등 속 이재명의 중립선언, 그 전략적 가치.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NHK 인터뷰 내용입니다.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중일 관계에 대해 양국 간의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소되길 기다린다고 말하며 우리가 깊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현재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국의 거센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신들의 편에 서서 중국을 함께 압박해주길 바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입장을 언급하면서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일 양국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무조건적으로 동참하기보다는 한중 관계와 한일 관계를 각각 독립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관리하겠다는 실용적 태도입니다.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하면서도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넓히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죠. 나라현 호류지 방문의 상징성, 백제인들의 순결. 이번 정상회담 장소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이라는 점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특히 두 정상이 함께 방문하기로 한 호류지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고찰이자 백제인들의 기술과 혼이 깃든 백제관음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굳이 이곳을 회담 장소로 선택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본 전문가들은 이를 일본식 환대 문화인 오모테나시 외교의 정점이라고 분석합니다. 과거 아베 신조 총리가 푸틴 대통령을 자신의 고향으로 초대한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 역시 자신의 정치적 근거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함으로써 최고의 예우를 갖추겠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호류지라는 장소를 통해 양국이 고대부터 깊은 문화적 교류를 이어온 혈맹이자 이웃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보입니다. 과거사 문제로 경직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고 공통의 역사적 뿌리를 확인하며 미래 지향적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일종의 감성 외교인 셈입니다. 3. 수산물 수입과 CPTPP, 국익을 건 밀당. 경제 분야에서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 반자 협정, 즉 CPTPP 가입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이 협정 가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라는 난제가 걸려 있습니다. 일본은 가입 승인의 대가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국민의 감정과 신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재 상태로는 단기적으로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거부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국민의 안전과 정서를 배신하지도 않겠다는 절묘한 줄타기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수산물 안전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일본 측의 양보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다카이치 사나이와의 공감대, 자수성가 리더들의 만남. 이재명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첫인상을 언급하며 묘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정계 내에서도 매우 강경한 보수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이 대통령은 직접 만나보니 인간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특별한 정치적 후광이나 가문의 배경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정상의 자리에 오른 자수성 가형 리더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유대감은 외교적 난제를 푸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미래에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셔틀 외교의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이념적으로는 서로 다른 지점에 서 있을지 몰라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양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서로를 존중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이는 강경 보수인 다카이치 총리를 달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안보적, 경제적 실리를 챙기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오북일 정상회담 지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의지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핵심 현안인 납북자 문제에 공감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미, 북일 회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때 한국이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과거 정부들이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접촉을 견제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일본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 북한의 고립을 풀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페리프로세스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우리가 주도하는 평화 질서에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영악한 외교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다극화하여 전쟁의 위험을 줄이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엿보입니다. 6.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과 과거사 직시. 이번 회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희생자가 발생한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일본 측은 한국과 세심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재명 정부의 과거사를 직시하되 협력할 부분은 협력한다는 투트랙 외교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대통령은 나쁜 추억은 잘 관리해가면서 좋고 희망적인 측면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아픔을 잊자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일본 역시 중국과의 고립을 피하기 위해 한국과의 밀착이 절실한 상황이기에 과거사 문제에서도 예전보다 진일보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나라현 회담은 바로 이러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지점에서 역사적 화해의 작은 단초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7. 동북아 다극화 시대, 한국의 운전대. 종합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나라현 방문은 동북아 다극화 시대에 한국이 외교의 운전대를 쥐겠다는 선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그리고 그 사이에서 길을 잃은 일본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국익이라는 나침반을 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경제적 실리를 챙기고 일본에는 안보적 협력과 과거사 치유를 요구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죠. 니혼 게이자이 신문 등 외신들이 이번 회담에서 중국 의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 예측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립된 일본은 한국이라는 다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회복하려 할 것이고 이 대통령은 그 대가로 우리가 원하는 CPTPP의 유리한 조건이나 안보적 확약을 받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실용외교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변국의 눈치를 보는 약소국이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설계하는 주도적 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8. 마무리. 오늘 우리는 2026년 1월 13일부터 시작되는 한일 나라현 정상회담의 모든 것을 짚어보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중일 갈등 중립 선언의 무게감, 다카이치 총리의 오모테나시 외교에 담긴 속내, 그리고 수산물과 과거사라는 난제를 풀어가는 우리 정부의 전략까지 말이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150년 전 개항기의 아픔을 겪었던 우리가 이제는 아시아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서 일본과 중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일 양국 국민 모두에게 희망적인 미래를 선물하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시나요? 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립 외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길을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